저는 그 백성을 쓰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나도 백성이고 너도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백성이다. 그리고 백성은 곧 한마디로 사람입니다. 사람. 선과 악이 내재된 그런 인격체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쪽으로 그쪽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좋겠다. 또 그런 문학 작품이 많이 나왔으면 우리 독자들이 많이 읽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의 고도 진주. 마르지 않고 흐르는 남강을 따라 이름 모를 백성들의 수많은 사연이 흘러왔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의 사연에 귀 기울인 이가 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는 사이일까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긴 호흡의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서 김동민 작가님에 대해서 작가님 몰래 알아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분의 소개로 김동민 작가의 백성이라는 소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학술 대회에서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행사에 김동민 작가님을 뵈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북토크 할 때에도 오셨고 또 평소에도 진주의 어떤 역사나 문화나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분이라서 평소에 서로 통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이들이 또 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촉성로 바로 앞에서 현재 그 부동산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현재 공직을 마치고 진주에서 작은 텃밭 농사를 짓고 있는 김인식입니다. 저는 스스로 선생님 성순옥입니다. 백성 21권이나 되는데 네. 그 읽기 시작한 계기가 있을까요? 아, 제가 아는 분이 북토크를 진행하고자 하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일을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했거든요. 한 것만 읽어도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책을 받고 읽어보니까 진주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2달 계획을 잡고 일주일에 2권씩 이렇게 해서 완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어요? 일단 1권을 먼저 이렇게 읽었는데 진주 사투리로 대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진도가 좀 느렸어요. 1권을 읽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읽었냐 하면 색지를 끼워가면서 인물들 이름을 하나하나 적고 장소 적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정독을 하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2권부터는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력에 2권 완성하면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또 못 읽은 날은 또 넘기고 그 다음 주는 3권을 읽고 직장을 안 다니면 뭐 한 일주일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어요. 백성을 읽어보시니까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진주의 역사, 진주에서 살다 간 사람들, 비록 허구지만은 물론 그 속에는 실존 인물도 있습니다. 이름을 살짝 바꿔서 대하소설이다 보니까 역사적인 인물들을 또 살려서 표현하고 싶었고요.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움직인 이름 없는 백성들 이야기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진주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런 걸 한번 엿보고 싶었습니다. 백성은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야,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32,000장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조선 철종 때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해방되기 전까지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그다음에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데까지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삶을 잘 헤쳐나왔는지 그런 것을 한번 천착해 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선호 완독자가
있잖아요. 백성을 네. 읽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마디로 대단한 분이죠. 제가 물론 쓰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은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대하 소설이다 보니 그게 읽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생각보다 훨씬 단기간에 완독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작가의 지인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동민 작가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소설가로서 글을 만들고 작성하는 사람으로서는 아마 타고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같이 동기인데 중고등학교는 또 한반도 했고 그래서 보면은 늘 글 쓰는데 굉장히 집착했어요. 문학 소년으로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천직을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이번에 21권이나 되는 대하소설 백성을 출간을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참 많은 고뇌와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힘이 들었겠다. 간간히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글 쓸 당시에 출고하기 전에. 그때 늘 그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 백성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받아보고는 이 많은 인물들 또 기간에 걸쳐서 그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그 당시를 상상하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김동민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책을 따로 별도로 구입해서 보진 않았는데 이제 신문에 연재되는 거 그런 거 정도 보다가 이번에 정말 멋진 책을 출간함으로 해서 정말 새로 내가 어떤 대하 소설에 도전하는 기분으로 좀 읽고 있습니다. 한창 아직 완독은 안 했지만 지인으로서 김동민 작가한테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궁금한 점은 내가 우리 친구한테 정말 이런 훌륭한 일을 해줘서 야, 너 죽으면 동상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하여튼 우리 동기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해서 마음속으로 사실 존경하는 마음이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동민 작가님한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그 생각에 굉장히 깊습니다. 표현을 잘 안 하고요. 한마디를 꺼내면 그것은 핵심적인 단어만 딱 쓰고 그래서 늘 감옥한데 아마 그게 본인은 그때마다 그 소설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상상력 발휘가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랬어요. 네. 종교 동아리도 그때 많이 생겼고 수십 년간 곁을 지켜온 친구들은 힘든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시킨 김동민 작가가 자랑스럽다. 이들은 백성이 진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는 점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여기 이 노래를 나는 이제 시내 여기 어릴 때부터 촉성루에서 다이빙도 하고 계속 수영하면서 진짜 발가벗고요 난강에서 살고 이 촉성루 바로 앞에가 우리 집이었어요. 바로. 이번 만남에 대한 소감 한마디 예.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을 읽고 진주를 다시 조명해보는 그런 소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어떻게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조금 홍보도 하고 좀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좀 밀어줬으면은 또 좀 저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김동민 선생님 성함은 1997년도에 진주에 있는 어떤 문예지에서 처음 같은 지면에 글이 실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 전함을 받고 그다음에 틈틈이 이렇게 진주신문이나 이런 데서 소설집을 냈다는 그런 걸 광고를 얼핏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21권짜리 대하소설을 쓰셨다니까 아, 그때 그분이구나 이러면서 책을 읽을까 말까 하던 차에 지인께서 또 읽으라고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아,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분께서 너무 참 진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어떤 장소, 역사, 인물, 문화 이런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인물하고 연관지어서 고심한 흔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대하소설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끝까지 의무감을 읽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중심 이야기를 찾아 진주 농민항쟁 기념탑을 찾았다. 진주 농민항쟁은 왜 발생을 했나요? 그 당시 철종 때에 삼정의 문란이 굉장히 극심하고 풍량조시, 안동시 이런 애척들의 세도 정치가 극심했습니다. 그 바람에 농민들의 살기가 굉장히 어려졌지요.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농민항쟁이 진주에서 발발하게 된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그 당시에 진주는 이제 읍내장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주의 농민들의 어떤 생산 물품들이 집산했죠, 거기에.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농민들의 어떤 그런 수확물도 많았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특히 거기는 이제 관찰사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리들에게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지요. 진주가 보니까 역사가 깊은 고장이더라고요. 뭐 농민항쟁, 뭐 형평운동 등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혹시 진주만의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예, 진주는 사실 그 고려 신종 때에도 노예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사람들이 그 기지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제가 볼 때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강직한 성품을 이 진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특별히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조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예, 사실은 그 여기서 이제 저 작가마다 그 집필 습관이 다른데요. 저는 사실 그 글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잘 인용을 잘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현지 답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지에 오랫동안 살았던 토착민들을 만나서 구술을 하는 쪽으로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주의 역사가 관련이 있는 작품들을 쓸 때는 특히 어떤 점을 신경을 쓰시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진주가 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기록물의 내용도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어른들의 주위변 어른들한테 들었던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보태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현실에 가깝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하려고 현지에 가가지고 그 현지인들에게 직접 듣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성류공원 인근에 있는 한국시조문학관에서 특별한 만남이 이뤄졌다.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예, 독서회의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진주에서 활동하는 독서 모임 회원들과 미니 북토크를 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북토크 하실 때 참여해가지고 이걸 받았는데 민중가 막 그런 거 그거보다 차라리 이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방대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작가님 네, 저희 독서회는 진양 도서관에서 한 달에 2번 격주로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회원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 독서회에 책을 읽고 뭔가 이제 자기의 그 의견을 나누고 싶은 그런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한 그 모임이고요. 둘째 주에는 그냥 일반 이게 각자 돌아가면서 한 권씩 추천한 책을 읽고, 그리고 넷째 주에는 철학책을 한 권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걸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분기를 나눠가지고 상반기 때 그 챕터를 이렇게 정해서 읽고 그 이제 소감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작가가 지역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작품이라 더 친근하게 느껴졌을까요? 백성이라는 책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진주에서 이렇게 그 생활을 했지만
진주에 이런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교과서로 진주의 뭐 문화 역사에 대해서 배운 적은 없었고 이 책을 통해서 작가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걸 듣고 진주에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와 문화가 있구나. 그 진주에서 최초로 뭔가 한 게 많더라고요. 그때 예전에 작가님이 비차 최초로 뭐 그거 시작을 했고 진주가 정말 어떻게 보면 보석 같은 곳이구나. 그런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은 그 백성을 쓰신 우리 김동민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걸 이제 물어보는 자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김동민 작가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나 개성도 강할 것 같다 아닙니까? 맞는 소리였다. 록주는 자랄수록 부모와는 다른 성격을 나타냈다. 비화 말에 원하는 언제나처럼 그저 씩 웃기만 했다. 비화도 따라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웃음 속에는 참으로 많은 사연이 감춰져 있었다. 그때쯤은 저 임술련의 유충계의 주도하에 일어났던 농민항쟁 당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농민군들에 대한 기억도 많이 사라졌다. 그뿐만 아니라 유충계가 우리말로 지은 언가,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노래도 듣기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웃음만큼 좋은 보약이 없었다. 다행히 록주가 있어 그들은 웃을 수가 있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아니 오늘이 진짜 장날이기는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런 식으로 그들 둘이 맞닥뜨릴 줄이야. 콩나물국밥과 비단의 해우였다. 또 이제 저는 작가님에 대한 그 궁금증은 독자들은 읽다 보면은 그 주인공들의 감정에 이입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비화랑 해랑이 서로의 그 막 끌어오르는 이런 심정을 이러면서 느끼면서 읽는데 쓰시는 분의 감정은 어떨까? 전 옛날부터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전에 어떤 작가님이 자기 작품에서 주인공이 죽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알아누우셨다고.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자기 손으로 죽인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작가님들도 쓰시면서 막 화가 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막 분을 이렇게 표출하면서 쓰시는지 아니면 그냥 담담하니 남의 일처럼 쓰시는지 저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사실은 분신이라고 할 수 있죠. 분신. 분신인데 그 백성이라는 대화 소설 속에 무수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 인물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목이고 착했던, 선했던 인물이 어떤 외부의 환경, 여건에 의해서 악한 인물로 변해가는 그 장면들을 저는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천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백성을 쓰게 된 계기가 뭐예요, 작가님? 갈수록 모든 것이 단순화되고 짧아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설만 하더라도 자꾸 짧은 소설이 유행을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소설의 생명은 서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짧은 건 아무래도 서사의 힘이 약하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짧아지는 거니까 저는 사실 그게 좀 반감이랄까 그런 쪽에서 나라도 좀 긴 걸 한번 써보자. 그래서 긴 거를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독서회 진행하면서 낭독한 소감. 제가 아까 읽었는데 아까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제가 낭독한 부분에는 이제 그 진주 말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잠깐 나오는 그 부분에도 되게 반가워요. 같은 고향 말이니까. 그래서 아, 이 기분은 이거는 정말 타지 사람들은 모르겠지. 이건 이렇게 나 혼자만 이런 기쁨을 누려도 되나? 이런 거 좀 아깝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전라도 분들은 전라도가 배경인 책을 읽으면서 아, 이거 고향 말이다. 이런 거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직접 작가님과 대화를 나눈 소감이 어떠신지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작가님을 뵙기 전에는 이 긴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을까 궁금했는데 이제 직접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때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썼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참 가깝게 느껴지고 책도 약간 이제 작가님을 뵙고 하기 때문에 책도 지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백성을 완독 도전하실 건가요? 네, 저는 할 거예요. 네. 네. 오늘 미니 북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소감이 어떠실까요? 일단은
이 책을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 자체부터가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러주신다면 가서 제가 작가로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날 늦은 오후 김동민 작가의 자택을 찾았다. 집안 곳곳에선 그가 그동안 해온 수많은 작업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선 김동민 작가의 1호 펜도 만날 수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성을 엄청 사랑하는 윤덕화이고요. 김동민 작가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집필 과정을 지켜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예, 엄청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 한국인의 얼과 한국의 맛깔스러움을 모아서 엮어놓은 백성이 출간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훨씬 기분 좋았고요. 백성에 대해서 완독을 했다는 분이 들어올 때 제일 기분 좋고요. 또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오시는 분이 있을 때 그때 좋아서 매일 페이스북에 그 사항들을 올리고 있어요. 백성이 출간됐을 때 사모님의 소감은 어떠신지 좀 알고 싶어요. 백성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와, 이건 김동민 작가가 썼지만 한국인의 얼정, 또 우리 한국의 맛깔스러움이 세상에 널리 알려서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는, 그러니까 K컬처 김동민 대하소설 백성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더 컸습니다. 남편한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과묵한 게 좋았고 말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늘 갖고 있어서 저도 같이 따라서 가고 싶었죠. 많은 지원을 해준 남편이기도 하지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다음 작품을 구상을 하고 있다고, 이게 당분간 건 제2차 진주성 대첩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제가 앞에 놓은 그 비차라는 책에서 제1차 진주성 전투, 그러니까 진주 대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렸는데 현재까지 진주성 2차 대첩에 대한 작품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반드시 누군가는 써야 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2차 전투에 대한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1차 전투가 희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2차 전투는 꼭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유네스코에서 우리 가야 고분군이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해 김가인데 그거 되고 나니까 그 가락 종친에서 다른 거 쓰지 말고 가야부터 쓰라고 지금 압력이 들어와서 고민 중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비차라고 있는데 일종의 비거라고도 합니다. 우리 고문인의 기록에 의하면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성에서 날았다는 세계 최초의 비행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장 보물로 여기는 것은 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이렇게 된 것은 그는 절대 우연이 아니고 이런 비차 혹은 비거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온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그림뿐이 아니라 모든 걸 해서 우리 요 지역이 정말로 세계 최고의 우주 항공 지역으로서 발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로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제가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저는 우리 한국인의 뿌리, 특히 이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이쪽에 어떤 감춰져 있는 것들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하고, 특히 여기 이제 역사, 문화, 관광 이런 쪽이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후손들에게 좀 글로서나마
좀 이렇게 남겨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작가로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